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벼락부자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손에 쥐게 된 우리 집.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작년 추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의 변화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일부 갑작스러운 부의 시작.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주부셨죠. 우리 부부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특별히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댁이 있던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금만 50억이 넘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큰돈이 생겼죠. 처음엔 다들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애들 결혼시킬 걱정도, 노후 걱정도 없겠다며 눈물까지 흘리셨거든요. 남편도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며 기뻐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골라 사시던 분이 백화점 지하에서만 장을 보시기 시작했죠. 옷도 명품만 입으시고 화장품도 비싼 것만 쓰시더라고요.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 얼마든 상관없으니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용돈 액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것만 갖고 와? 시동생이 평소보다 적은 용돈을 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시동생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리 딸이 역시 효녀야. 엄마 마음을 제일 잘 안다니까. 시누이가 비싼 선물을 사오면 이렇게 극찬하시면서 다른 자녀들과 노골적으로 비교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이런 변화가 불편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속이 쓰려졌어요. 작년 추석 2주 전쯤이었나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이번 추석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우리 집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친척들 오면 부끄럽지 않게 대접해야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예전처럼 평범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죠. 돈이 있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해? 이번엔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확실히 보여줄 거야.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추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비싼 한우를 주문하시고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굴비며 전복이며 정말 돈을 물 쓰듯 하시더라고요. 그릇도 전부 새로 사셨어요. 명품 그릇 세트를 몇 개나 사셔서 집 안이 포장 박스로 가득했죠. 이제 우리도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왜인지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음식들을 보니 호텔 뷔페보다 더 화려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신이 나셨어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친척들이 우리 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용돈 얼마 준비했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다들 얼마나 주는지 궁금해서.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죠.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들뜬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오늘 우리 집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가야지. 친척들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금방 눈치챘어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음식들, 명품 그릇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달라진 옷차림까지. 형수님, 집이 정말 화려해졌네요. 음식도 정말 대단하고요. 요즘 잘 사시나 봐요? 친척들의 이런 반응에 시어머니는 더욱 우쭐해지셨어요. 뭐 그럭저럭 살만해졌지. 애들도 다 장성했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큰일을 벌일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부. 용돈 봉투의 무게.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다들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애들이 준 용돈을 한번 보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자녀들이 드린 용돈 봉투를 하나씩 꺼내시더니 정말 믿기지 않게도 손으로 무게를 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좀 가볍네. 이건 괜찮고. 아, 이건 무겁다.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민망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시누이는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한번 봐볼까? 그리고는 정말로 봉투 하나하나를 뜯어서 돈을 세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우는 200만 원. 미영이는 어머, 500만 원이나.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친척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뭐가 안 돼? 효심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돈 많이 번다고 어머니한테는 적게 가져오고 그런 게 말이 돼?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약혼자와 함께 일어났어요. 엄마, 그런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시누이는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요. 신혼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도와주셨으면 해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시자 시누이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1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순간 식탁이 정적에 잠겼어요. 15억이라니. 시누이의 약혼자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효도로 보답할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미영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을 나누자고? 그리고 15억이 말이야, 방구야? 오빠는 뭔데? 오빠도 엄마 돈으로 집 사고 차 바꾼 거 다 알고 있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주신 거고 너처럼 달라고 한 적 없어. 형제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친척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마치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경쟁하는 걸 즐기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싸움이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하게 하셨어요. 다들 그만해.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실 나도 생각이 있어. 남은 재산을 너희들한테 나눠주지 않을 생각이야. 네? 모두가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요즘 부동산 투자가 좋다더라. 남은 돈 전부 거기에 투자해서 더 많이 벌 거라고.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미 충분한 돈이 있으신데 굳이.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나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할 수 있어. 신우이도 거의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언제 약속했어? 네가 혼자 생각한 거 아니야? 분위기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진 거죠. 어머니, 그렇게 투자하실 돈이 있으시면 그동안 우리한테서 받은 돈은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몰랐구나. 시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어머니가 우리한테 받은 5억. 아직도 안 쓰고 계신 거 알고 있어. 정말 조용해졌어요.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엄마 오빠한테 5억을 받았다고요? 남편도 충격받은 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 병원비는 보험으로 거의 다 처리됐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맞아. 5억 받은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내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보상이요? 거짓말로 돈을 받는 게 보상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없었잖아. 만약을 위해서 받아둔 거라고. 하지만 신우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왜 안 돌려줬어요? 1년이 넘었는데.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나도 늙어서 돈이 필요해. 이때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희들이 모르는 게 또 있어. 모두가 불안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영아, 네 약혼자. 저 사람이 왜 너와 만나게 됐는지 알아? 신우이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돈이 생겼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신우이의 약혼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미영 씨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만큼 부자예요. 저희 집도 재개발로 큰 돈이 생겼거든요. 뭐라고? 신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굳이 돈 때문에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미영 씨가 저한테 관심을 보인 이유가 제 집안 배경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번엔 신우이가 창백해졌어요. 무슨 그런 말을. 미영 씨, 처음 만났을 때 제 차랑 시계 보더니 갑자기 친절해지셨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내가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있어? 뭐라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신우이도 약혼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약혼자도 신우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봐라, 이게 바로 돈의 힘이야.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큰 가방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져가. 시어머니가 가방을 바닥에 던지자 현금 다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모두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야. 내가 숨겨둔 돈 전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의 약혼자가 가장 먼저 돈을 주우러 갔어요. 자신이 부자라고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건 정리해야죠. 신우이도 따라서 돈을 줍기 시작했고 남편도 망설이다가 결국 돈을 주었어요. 이건 원래 우리 돈이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돈 앞에서 이렇게 추해질 수 있다니.
친척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경멸과 실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3부. 테스트의 결과.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수진아, 너도 어서 챙겨가야지. 어차피 네 남편이 번 돈으로 모인 돈이잖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가져간 돈은 저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훌륭해, 수진아. 너만 유일하게 시험에 통과했구나.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사실 이건 다 테스트였어. 너희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테스트요? 남편이 황당해서 물었어요. 그래. 재산 얘기도 투자 얘기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돈을 나눠줄 생각이었거든.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그럼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신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진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더라. 수진이를 빼고는 모두 돈에 눈이 멀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사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건 내가 제일 잘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말한 5억.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시아버지 병원비는 정말로 5억이 들었어. 하지만 그 돈을 준 건 정우가 아니라 내가 몰래 빼둔 적금이었지.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너희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특히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며느리로 지내면서 정말 고생 많았지? 그런데도 우리 가족을 위해 참아준 거 다 알고 있어. 저는 당혹감과 동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네가 보여준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돈보다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모든 반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했어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약혼자까지 모두 돈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시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오늘 일로 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어. 앞으로는 돈 얘기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뭐? 돈이 보이니까 주워간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신우이의 약혼자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이 부자라고 거짓말한 것까지 들통났으니까요. 저는 미영 씨를 정말 사랑해요. 돈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거든요. 친척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었나 봐요.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먼저 가볼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떠나는 친척들을 보며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드려서.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떠난 후에도 계속 앉아 계셨어요.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진 것처럼 보이셨죠.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정말로 가족들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아, 사실 나도 변한 거야.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더라. 그게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 무서우셨다고요? 내 자식들도 나를 돈으로만 볼까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거든.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큰돈이 시어머니에게도 큰 부담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상처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너무 심했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알 수 있었잖아. 남편과 시누이는 여전히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후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시누이의 약혼자는 이미 집을 나가버렸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아마 이번 일로 결혼도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네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시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셨어요. 사실 내가 오늘 한 모든 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모두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됐어. 길어야 1년.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더 급했던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시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엄마. 왜 그런 중요한 말씀을 이제서야. 말했다고 달라질 게 있어? 오히려 동정심 때문에 진짜 마음을 모를 뻔했잖아.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이제 알았어. 너희들 마음도, 수진이 마음도 그걸로 충분해.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없어도 이 가족 잘 지켜봐 줄 거지? 어머님, 아직 그런 말씀은 너무 일러요. 아니야, 오늘 너만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어. 사부. 각자의 선택.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오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내가 너무 추했어. 돈을 보고 그렇게 달려드다니. 남편의 목소리에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나는 돈만 생각했어. 저도 남편을 위로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야. 몇 달 후 시어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더뎌졌어요.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죠. 아마 가족들과의 일로 마음이 후련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명절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평범하게 명절 준비를 하셨고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올해는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내자.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용돈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드렸고 시어머니도 액수를 확인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가장 고마워. 금액은 얼마든 상관없어. 예전에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약혼자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돈과 상관없는 순수한 만남이었거든요. 이번 사람은 정말 달라. 내 마음을 봐주는 것 같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많이 변했네. 그러게.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여보 덕분이야. 네가 끝까지 올바른 길을 보여줘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어머니가 주신 것 같아. 어머니가? 응. 돈이 생겨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 며칠 후 시어머니가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정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내가 돈 때문에 가족들을 시험했지만 사실 가장 큰 시험을 받은 건 나였던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돈이 생기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돈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어머니,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수진이처럼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제야 알겠어. 가족을 시험하는 데 쓸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데 써야겠지.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진짜로 변했어요. 돈 얘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됐고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나누게 됐죠. 시어머니는 병이 호전되시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좋은 곳에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죠.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을 통해 깨달은 건 돈은 정말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어머니는 돈으로 가족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상처만 주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소중한 걸 배울 수 있었죠.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돈이라는 장벽이 사라지고 진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고 사랑이고 진정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있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시험을 받게 된다면 부디 현명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